자, 헌법 조문 볼게요. 헌법 형사소송법의 법원에서 헌법인데 이 그 목차로만 되어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의 노트 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조문들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나중에 이제 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문들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헌법 주요 헌법 조문 12조 제 12조 시비가 붙으면 발동되는 조문입니다.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해서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함부로 뭐 때리거나 잡아넣거나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 이런 거 줄 쳐놓으세요. 법률 줄 쳐놓고 그 다음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 절차 줄 쳐놓고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앞에가 형사 절차 법정주의 또는 죄형 법정주의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적법 절차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걸 이제 절차적 정의라 그러죠. 절차적 정의 아무리 목적이 맞더라도 정확한 정의 있는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2항 모든 국민은 12조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중요하죠. 아주 별표 특히 해놓으시고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죠. 묵비권, 묵이 침묵이죠. 비밀을 침묵할 수 있는 권리. 헌법 12조 2항에 있습니다. 2항 시비가 붙었는데 이빨을 꽉 깨물고 있다.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12조 2항 뒤에 또 형사법 공부할 때 나옵니다. 나오지만 미리 전체적으로 이런 게 헌법이 있다 없다 확인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3항 체포 또는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제 강제 수사들이죠.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검사의 신청, 그다음에 법관의 발부 영장이 해야 된다인데 영장은 법관이 또는 법원이 발부하는 것만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청권자가 헌법상 검사로 제한돼 있죠. 그래서 지금 검사하고 사법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로 좀 다투고 있는데 사법경찰한테 영장 청구를 주려면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할 때에 이게 안 들어가면 또 한 30년 사법경찰과는 영장 청구를 없게 돼요. 요거까지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안 들어줄 가능성이 많죠. 다만 현행 범위의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을 의미했을 때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영장지 예외죠.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게 형사법상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행 범인 체포하고 장기 3년 이상의 범죄가 바로 긴급체포 대상 범죄죠. 긴급체포. 이 두 개가 영장지 예외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죠. 그래서 면회하자고 하면 면회시켜줘야 됩니다. 면회를 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접견교통권이라고 그래요. 접견교통을 요청하면 접견교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줘야만 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때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피고인 줄 쳐놓고요. 형사 피고인만 됩니다.
요 반대해서 가면 형사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 신청을 못 한다는 거죠.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범인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를 붙인다. 참 변호사들 너무하더라고. 그렇지. 너무해. 내 입장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시골 할머니들 뭐 저기 뭐야 문중 땅 그냥 떼가지고 살아라고 해가지고 쭉 할아버지 집도 살아왔는데 어떤 날 문중이 저거 뭐야 길이 나니까 문중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내놔라 그래서 시효 취득을 주장했는데 시효 취득 주장을 하고 이거 하는데 뭐 법점 한다고 고고 판매금지 가처분한테 330만 원을 줬다 그러네. 내가 그거 듣고 기가 막혀서 아니 그거 달랑 하는데 뭐 30만 원만 줘도 떡을 칠 걸 330만 원을 받아 처먹어 변호사들이. 이런 개씨. 그리고 뭐 등기가 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처분 거 받는데 서류 몇 장만 내면 가처분 받아주는 거를 모르니까. 그리고 변호사 아니 그 형사 변호사도 이거 하려면 돈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요즘 변호사만 해도 싸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구속되면 무조건 불러요. 500 내놔야 변호사 붙여줍니다. 500만 원. 어디서 갑자기 500만 원이 나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못 써보니까 나라에서 붙여줍니다. 나라에서 변호인을 붙이는데 요 나라에서 붙이는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라에서 붙여줍니다. 국선 변호인. 이게 바로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죠.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 이게 이미 헌법 사항이었습니다. 형사 피고인한테 붙이는데 이제 형사법이 더 확대했죠. 많이 확대했어요. 형사 피의자에게도 법적으로는 피고인만 되잖아, 그지?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 선정하는 예외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대하죠.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이 붙여주는 이런 제도로 확대해가고 있어요. 이게 다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미란다 원칙이죠. 미란다 원칙. 미국의 술주정뱅이였던 미란다가 잡혀 들어가서 이 판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왜 잡혀 들어갔는지 변호사를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받지 않으면 그 체포는 위법하다라는 원리를 세우고 석방이 됐죠. 미란다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 지체없이 통지된다. 이게 의문사들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조용히 소리 소식 없이 국가기관이 끌고 와서 흔적 없이 죽여버리고 뭐 바다에 시체가 떠오나 하죠. 아니면 마티즈에 타가지고 빨간 마티즈에 타서 죽거나 자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언제 체포 구속해 갔으면 누가 어떻게 구속해 갔다는 것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법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부가 적법 부적법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체포되면 체포 적부심, 구속되면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자들이 쉽게 구속이 되니까 구속의 난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라 그랬죠. 근데 이 과정에 보석 석방 제도는 헌법 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보석 제도가 보석은 보증 조건부 석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형사소송법이 있는 제도고 구속의 난발을 막기 위한 체포구속 적부심사만 헌법 사항으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7항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 미란다 원칙이야 또 뭐 형사법 또 마주칠 거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에 부당한 장기와 구속을 오래 시켜놨다는 거죠. 기망, 속임수를 기망이라고 그럽니다.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자기 의사로인데 형사소송법에는 이게
임의로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가. 임의로 자의로 같은 말이죠. 임의로 진술된 것이라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앞에서 자르고요. 정식 재판에 있어서 그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 증거로 삼거나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 앞에가 바로 자백 배제 법칙이죠. 자백 배제 법칙 또는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임의성 법칙. 고문의한 자백은 자백 증거색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거죠. 그 고문의한 자백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임의로 하지 않았으니까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용어로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첫 시간, 둘째 시간 할 때 자유심증주의 얘기했죠.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 살인범인이 아닌지 심적 증거를 법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자유심증주의인데 그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 유일한 예외는 아니고 또 하나의 예외가 자백보완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요게 바로 자백보완법칙입니다.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 살인범이다, 절도범이다는 것을 판사가 심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증거가 있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자백보완법칙입니다. 그래서 위법 배제법칙, 점법칙, 그다음에 자백 배제법칙, 요 세 개가 증거법칙인데 그 세 개 중에 헌법에 기준 있는 것은 자백 배제법칙 하나밖에 없다고요. 위법 수입 증거 배제법칙, 점법칙은 없어요. 그다음에 자유심증주의도 헌법에는 없습니다. 자유심증 예외인 자백보완법칙 헌법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두고 문장화돼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뭔 소리야? 자, 그다음에 13조. 여기까지 12조 봤고요. 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행위시법주의죠. 재형법정주의 또는 행위시법주의를 말하는 거고 도란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를 금지한다. 만약에 이 금지 위반하면 어떤 형벌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위시 그리고 그 행위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이 법을 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 이거는 금지된다 그랬죠, 그죠? 형법을 만드는 것은 형벌 소급 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근데 이게 형벌이 아니고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은 사후 입법도 가능해요. 행위시의 범죄만 행위시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데 형법에 적용되는 법원이고 형사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부더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 번 한 일 두 번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저게 기판인데 기판적 인정되는 재판 뭐라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형사재판 중에 면소 판결까지. 그다음에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일종의 형벌이죠.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옛날 행위에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거, 이걸 소급 적용하는 건데, 소급. 거스를 소야, 소. 거스를 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지? 막 잉어 이런 것들이 막 빠르게 내려가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이게 잉어들이 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막 올라가서 뭐가 되느냐 생각하면 용이 된다고 봤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용이 되는 문을 등용문이라고 그러잖아. 등용문. 그래서 옛날에 과거 시험 할 때에 그 과거 시험에 붙어라고 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잉어 그림이 있어요. 잉어. 얘네들이 헤엄치다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용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라. 내가 가끔 보다만 자료에 잉어 그림 자료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대라고. 시험에 대해서 경찰이 대라. 용이 되라. 뱀이 대하지 말고 용이 되라고. 근데 최근에 알고도 보다 보니까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그슬러 올라오잖아. 그지? 근데 거꾸로 뱀장어 있잖아. 뱀장어. 뱀장어는 거꾸로 민물에 살다가 바다 심에 들어서 알을 낳고 요 새끼들이 헤엄쳐서 강으로 올라온다대. 반대라 돼. 그래서 그 양식이 안 된다는데, 양식을 하려면 요 그 심에서 낳은 새끼 실뱀들이 있어요. 실뱀들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때로 움직인대. 때로 올라올 때 그거를 그 그물로, 아주 촘촘한 그물로 낚아서 요 실뱀을 팔아서 그걸 물에 가둬가서 먹이 줘가지고 키우는 게 이제 저기 뭐야 양식 뱀장어로 그러더라고. 이 얘기가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그 알뜰 신잡인가 거기서 하고 있더라. 나도 그런 거 많아. 알아두면 쓸데없는 이 잡학 지식이 많아. 이것도 형법에만 적용됩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 형법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사후입법이 금지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법을 만드는 금지됩니다. 사후입법의 금지, 법을 만들어놓고 그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급입법의 금지 같은 말이야. 형법에만 적용됩니다. 형사법에는 적용 안 되고. 그다음에 사망.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 바로 연자죄의 금지죠. 연자죄의 금지. 옛날 조선 시대 같으면 내가 잘못하면 나의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엄마의 뭐 동생, 친척, 할아버지 다. 그래서 이게 본족, 본가, 처족. 그다음에 결혼했으면 외가지, 엄마니까 외가. 결혼했으면 이 처가, 처장모 동서까지 다 뒤졌습니다. 다. 우리 친척 중에 삼촌 중에 누가 또는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팔촌 당숙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빨갱이더라. 그러면 1970년도 80년도 들었는데 70년도는 아예 공무원 자체가 될 수 없었어요. 신원조 해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나는 아무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 때문에 평생 빨갱이 가족으로 찍혀서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불이익을 받죠. 그죠? 이걸 폐지한 것이 1980년도 법이고 1980년도가 누가 만든 법이야? 박정희 죽고 나서 그지? 제5공화국 들어온 헌법이죠. 국사할 때 배울 거야. 그때 이게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연자제 금지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았는데 그래도 암암리에 행해졌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내가 이걸 더 넣었는데 연자제 금지. 연자제란 말은
반역한 놈이 있으면 여 친족들을 다 연이어 앉힌다는 거지. 연이어 범죄인으로 코로다가 붙들어 앉혀놓는다 이거야. 그런 개념에서부터 출발됐어요. 연좌제. 그래서 그 단체 책임에서 개인 책임으로, 단체 책임을 또 연대 책임으로 그러죠. 이 가족이라는 단체 책임에서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처벌받지 않지. 잘못한 이 사람만 처벌받지. 네? 반역을 했거나 과실이 있는, 잘못이 있는, 책임이 있는 이 사람만 처벌받는 거죠. 나는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단체 책임의 원리에서 개인 책임 원리로. 그다음에 나는 아무 과실 없이 옛날에 처벌받았죠.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무과실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과실이 있는 요놈만 책임을 지니까 과실 책임 원리. 그래서 전체주의 책임에서 개인주의 원리로 바뀐 거죠. 개인주의 원리로. 그래서 그거를 주관적 가분이라고 그런다. 주관적 가분. 요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주관적 가분이라는 말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게 형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주관적 가분. 주관이란 말이 사람을 가리켜요. 인적 가분이라고도 한다고. 인적 가분. 주관적 가분, 인적 가분.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세요. 집안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행위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이제는 안 미치지, 그지? 이 사람이 뭐 북한에 넘어갔거나 뭐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나는 괜찮은 거지, 그지? 옛날에 같이 죽었어야 됐어, 그지? 순장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순장. 왕이 죽으면 같이 묻히잖아. 죽으로 왕인데 내가 왜 무슨 잘못으로 묻혀? 그래서 옛날에는 이래 한 가족이라는 묶음에 가지고 같이 파묻혔는데 지금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나는 나고, 그지? 별개로 파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개인주의. 자, 그 다음에 27조, 27조이랑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이라는 것은 직업법관만을 말합니다. 직업법관. 직업으로서 법관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배심원들은 직업법관에 안 들어가죠. 일시적으로 일반 시민이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 일시적으로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배심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2항 군인 또는 국문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를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예외를 빼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아요. 군사법원하고 민간법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원이죠. 민간법원하고는 관할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재판권 자체가 다릅니다. 재판 구성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군사법원은 옛날에는 군법회의라고 그랬죠. 판사가 안 했었죠. 판사가 재판을 한 게 아니었죠. 그냥 군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판사가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재판하다가 얘가 군인이다, 군인 입대한 놈이다 밝혀지면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군무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군무원, 군속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군속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군무원으로 바꿨고요. 군무원 시험도 있어요. 꽤나 복잡하던데 군무원 시험이 뭐 법 과목도 있고 그렇던데. 뭐 때문에 군속을 그렇게 공무원이라 그러나? 군무원도 월급이 센가? 요즘에 군인 월급이 확 올랐다며. 병장 월급이 한 40만 원 된다며. 할 만한 거 아니야? 40만 원이면? 자, 그 다음에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신속한 재판의 원리가 헌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피고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공개도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사항 아주 중요하죠. 별표 3개 이상 해놓고요. 사항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만이죠. 형사 문제만이죠. 민사 행정 문제는 없죠. 그다음에 확정될 때까지 추정이 된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거죠. 무죄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니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조현아에 대해서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래도 계속 무죄로 추정되죠. 아직 확정이 안 됐죠. 확정이 되려면 상소를 안 해야 되죠. 그죠? 상소할지 안 할지 7일 기다려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7일 안에 상소, 2심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항소를 하면 계속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확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요 확정되기 전까지 선고가 되더라도 계속 무죄로 추정됩니다. 무죄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제는 유죄가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항은 이거 중요합니다. 5항 이것도 별표 3개 이상 해놓고요. 형사 피해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다. 재판은 피해자가 재판받는 게 아니고 검사하고 피고인, 이 가해자죠. 가해자. 그지? 가해자가 재판하는 거고 피해자는 검사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하소연할 뿐이죠. 근데 이제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정에 나와서 판사한테 법정 최고에 처해 주세요. 아니면 뭐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에 형사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검사가 이놈의 가해자를 기소를 해서 피고를 만들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기소를 안 하게 되면 피해자가 열받겠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기소하라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나? 고등법원에 가서 재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재정 신청해서 받아주면 검사한테 고등법원이 검사한테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뭐 다른 법적 장치도 있을 수 있어요. 요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해서. 자, 그다음에 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에 정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돼 수사받은데 한 6개월 구속됐어. 근데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돈 못 버는 것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죠. 그걸 국가가 해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여기에 형사 보상이죠. 형사 보상.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37조도 뭐 그런 게 있다. 44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44조 별표 3개 달아놓고요. 44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인데 이게 야당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항상 뭐 본질상 여당을 깎아내려야 되죠. 집권당을 깎아내려야 자기들이 집권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항상 여당한테 어긋나는 반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범죄로 치고 해서 잡아들여버리면 국회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요 불체포 특권을 뒀습니다. 이걸 불체포 특권이라고 그러죠. 체포되지 아니한 특권.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현행법이 현재 범죄를 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제외하고 회기 중이란 말 줄치고 국회 동의 없이 국회 동의 줄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현행법인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잡아들이면 되죠.
동의 필요 없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돼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기라는 말을 잘 모르는데요. 회기 국회 회기가 어떻게 되느냐? 국회는 일반 정부처럼 뭐 사법부처럼 늘 일려져 있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가 임시에 모여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관일 뿐이죠. 그래서 국회는 상설기관이 아니에요. 임시기관입니다. 회기는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나눠져 있는데 정기회는 9월부터 12월까지 4달간 9월부터 12월까지 4달간 정기회를 열죠. 이때 국정을 논의하고 이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응? 뭐라고? 입법도 하지만 마지막 한 해에 국가 살림을 결정해 줘야 돼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 세입 세출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얼마 받아들여서 얼마를 써라라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이때 제일 전쟁이죠. 서로 예산 많이 따가려고, 즉 국민이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미국도 이 전쟁을 해요. 항상 전쟁하고 우리나라는 결국 어떤 식으로 타협하죠. 미국은 타협 안 해요. 자기들 유리할 쪽으로 안 하면 의회에서 타협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부 폐쇄가 돼버리면 국회에서 내년에 쓸 예산을 돈을 배정을 안 해줘버리면 정부 스톱돼요. 스톱돼 버리면 공무원한테 월급 못 줘. 몇 달이라도. 그래서 난리가 나는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또 그게 논의가 돼. 뭐 야당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이것도 정부 폐쇄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 선생님들 월급도 못 받고 난리가 나.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기회에 있지만 그 임시회도 있습니다. 임시회는 뭐 열기 나름인데 자주 임시회를 해버리니까 뭐 상설기관처럼 착각해 보는데 그래서 요 정기회 임시회가 열려져 있을 때는 회의를 하러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시회가 안 열리고 있으면 회의 중이 아니면 동의 없이 그냥 잡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회의가 안 열려가지고 잡아들이려고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탄국회를 그래요. 방탄국회. 요즘에 뜨고 있는 BTS하고 관계없고 그냥 방탄국회를 그래. 자기들 안 끌려가려고. 그래서 이거 방탄국회 한번 열었던 게 최경환이었죠. 최경환. 내가 돈 받은 게 있으면 동대구에서 할복하겠다는 사람. 요즘 뭐 할복 안 하고 어디 참 교도소 들어갔죠.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1억 그 국정원 특별 회계자금 받은 혐의로,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이게 임시회 끝나니까 이제 국회 동의 안 받고 잡아 넣었던 거고. 자, 그다음에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게 국회는 불체포 특권이고, 요거 한번 했던 사람이 서청원 의원이라고 친박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친박이고 뭐 나라를 말아먹었지. 자, 이게 불체포 특권이고요. 그다음에 45조 중요합니다. 시험에 등장해요. 45조, 이거는 면책 특권이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국회에서라는 말,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 징계 책임은 지죠. 이것도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한 거죠.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김홍신 의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 전에 뭐 유성환 의원도 있었어요. 유성환 의원 사건도 있었고 하는데 다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말이었죠. 국가 원수를 유성환이는 아마 유성환 의원은 누구지? 전두환 그 부인 욕을 했던 거고 김웅 씨는 김대중 욕을 했었어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거죠. 말이 헛소리가 많으니까 공업용 미신으로 입을 뭐 꿰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기소를 했던 거죠. 국회의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기소하면 무슨 재판 할까요? 무슨 재판에? 다 알 것 같은데 무슨 재판? 아까 생각 안 했나? 판례를 미리 우리 미리에 갔다 와서 판례를 보고 왔던 것 같은데, 바로 법률 규정 위반하에 무효형 공소제기 되잖아. 그래서 무슨 재판에 유서환 의원 김홍식은 무슨 재판에 줬을까요? 기소했을 때 공수가 판결해 줬겠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하에 무효인데 해당하니까. 야, 잠깐 사이 그냥 싹 다 까먹은 거야? 세 번 들어도 똑같겠네 이거. 자, 그다음에 박사모 조항 84조로 돌려달라. 아직까지 깃발 들고 돌아다니는데 이미 꽤 끝났어요. 84조는 무슨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탄핵을 형사상 소출하고 착각했나 봐. 탄핵 받으면 대통령 자체가 아니죠. 자, 내란은 국법상의 법을 위반한 게 내란이고요. 외환은 외국과의 전쟁을 외환이라고 합니다. 외국과의 전쟁, 환란을 말한 거죠. 외부적인 환란. 그 경우는 현직 대통령도 그냥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수사, 기소, 재판 다 포함해서 소추라 그러죠.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소추 특권. 그래서 대통령 끝나면 형사처벌 되는 거죠. 그래서 MB가 조만간 처벌받을 것 같다. 그 다음에 109조도 등장합니다. 재판은 공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문받아서 재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사람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 재판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판의 거의 본질에 가까워요. 공개 재판 아닌 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북한마저 공개 재판하죠. 공개 재판은 공개 처형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합니다. 심리라는 것이 피고인을 물어보고 증인을 불러보고 뭐 증거물 보고 이런 게 심리죠. 판결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인데 공개하는데 다만 심리는 자 심리 별표 놓고요. 판결은 아닙니다.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전지서 방해를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 이거는 뭐 성범죄 경우에 만약에 공개하면 어떻게 폭행해서 어떻게 강간을 해서 이런 거 다 보면 큰 구경거리가 돼 버리죠. 사생활에 침해됩니다. 그다음에 뭐 그 영업 기밀 같은 거 이런 거 공개되면 안 되죠. 육수 비법 이런 거. 그래서 이럴 때는 공개 안 해야 되는데 판결만큼만은 항상 공개됩니다.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지 무죄 판결을 받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책에 그 강의 노트 보면 4페이지 밑에 정리 헌법과 상황과 형사법의 상황이 돼 있고 헌법의 규정이 있고 형사법에 없는 사항. 근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들 비교만 해보세요 한번. 그다음에 2번 헌법과 형사법에 동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3번에 형사소송법에 있고 헌법에 없는 사유. 요게 더 중요하죠. 헌법에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쉬었다가 형사법 적용 범위 해보십시다.